닷새째 되는 날, 그날도 역시 양의 도움으로 나는 어린 왕자의 삶에 깃들어 있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말이 없이 생각해온 의문들이 열매를 맺은 듯 갑자기 그는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을까?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그렇다면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때 내 모니터에 너무 꽉 조여 있는 볼트를 푸느라고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었다. 고장이 아주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몹시 걱정스러웠고 마실 물은 다 떨어져 가니 최악의 경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볼트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그까짓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아,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앙심이라도 품은 듯 나를 몰아세웠다. 그럴 리 없어. 꽃들은 약한 거야. 꽃들은 순진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을 지키려는 거야. 꽃들은 자기들이 가시를 가졌다고 무서운 줄 알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놈의 볼트가 그래도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 깨트려야지. 어린 왕자가 또다시 내 생각을 흐트러 놓았다. 그래,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꽃들이. 아니야, 아니야. 난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거야. 나는 말이야.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노려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손가락에 새까맣게 기름을 묻힌 채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 그에게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건에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저씨도 어른들 같이 말하네. 그 말에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매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아저씨는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야. 그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금빛 머리카락을 바람 속에 흔들었다. 내가 아는 별에 얼굴이 시뻘건 어른이 살고 있어요. 그는 꽃 한 송이 향기를 맡은 적도 없고 별 하나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 한 사람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덧셈밖에는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저씨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고요.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는 의시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야.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수백만 년 전부터 양은 바로 그 꽃들을 먹어왔고, 그런데 왜 꽃들이 아무 소용없는 가시를 만드느라 고생을 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 그래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꽃과 양들의 전쟁은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 뚱뚱하고 시뻘건 어른의 덧셈보다 더 중요하고 진지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내 별을 떠나선 어디를 가서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생각해봐.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양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단숨에 없애버릴지도 모르는 그 꽃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봐.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다시 말을 이었다. 수백만 또 수백만이 넘는 별들 속에 그런 종류로는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이렇게 혼자 말하겠지.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에겐 그 모든 별들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것 같을 거야. 그래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내 연장들을 던져두었다. 나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안중에 없었다. 어떤 별, 어떤 행성 위에,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내가 달래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하나 있다. 나는 그를 팔로 감싸 안았다. 그를 조용히 흔들어 달랬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우도록 내가 부리망을 하나 그려줄게. 내 꽃을 위해 내가 갑옷도 하나 그려줄게.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난 내가 아주 서툰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그를 달랠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그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 그건 그렇게도 신비롭다. 나는 곧 그 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흙꽃잎을 한 이 꽃들은 별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그러들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에서 어느 날 그 꽃이 싹을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싹과 닮지 않은 이 어린 나무를 아주 가까이에서 살폈다.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브 나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어린 나무는 이내 자라는 것을 멈추고 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그 커다랗게 자리 잡은 꽃망울을 지켜보며 곧 어떤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꽃은 그 초록의 방에 숨어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었다. 정성 들여 색깔을 골랐다. 꽃은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다. 그 꽃은 개양비처럼 아무렇게나 차리고 나타나려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빛이 흘러넘칠 때야 나타나고 싶어 했다. 그렇다. 정말 멋쟁이 꽃이었다. 신비로운 화장은 그래서 몇 날 며칠이 걸렸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뜨는 시각에 그 꽃은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으면서도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전 이제 겨우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아직 머리도 온통 헝클어져 있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감탄을 누를 수가 없었다.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꽃이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 햇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이 별로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아닌가. 꽃은 이내 말을 이었다. 지금쯤 아침 식사 시간이 아닐까요? 친절을 베풀어 제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말에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모르면서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다가 꽃의 시중을 들었다. 그 꽃은 이렇게 좀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그를 금방 괴롭혔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자기의 가시넷을 내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 몰라요. 이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 같은 것은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전 풀이 아니에요. 꽃이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호랑이 따위 무서울 게 없지만 그래도 바람은 끔찍해.
바람막이 같은 건 없나요? 바람이 끔찍하다고? 그렇다면 식물로서는 참 안 됐구나. 어린 왕자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저녁엔 유리덮개를 씌워줘요. 당신 별은 아주 춥네요. 설비가 엉망이고 제가 떠나온 곳은 그러나 꽃은 거기서 말을 그쳤다. 꽃은 시의 형식으로 이곳으로 왔으니 다른 세계를 결코 알 턱이 없을 것이다. 그런 순진한 거짓말을 꾸미다가 들킨 게 부끄러워서 꽃은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막 찾으러 가려는데 당신이 말을 하기에. 그러자 꽃은 어찌됐던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 기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그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곧 의심하게 되었다. 별것도 아닌 말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불행하게 되었다. 꽃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어느 날 그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를 맡아야지.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가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꽃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을 밝게 해주었어.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어설픈 거짓말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있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들은 정말 모순덩어리야.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어. 나는 그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그의 별을 빠져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그는 화라산을 정성 들여 청소했다. 그에겐 화라산이 둘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꼭 알맞았다.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그래서 그는 사화산도 똑같이 청소했다. 청소만 잘해주면 화산들은 서서히 규칙적으로 불타올라 폭발하는 일이 없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화재와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 위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작아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산 폭발 때문에 자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최근에 도단한 바오바보 나무의 싹들도 뽑았다.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에 익은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엔 유난히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줄 채비를 할 때 그는 울고만 싶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그는 되풀이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이윽고 꽃이 말했다. 용서해줘. 부디 행복하게 지내. 그는 꽃이 비난을 퍼붓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유리덮개를 쳐들고 그는 멍청이 서 있었다. 이렇게 잔잔하고 다정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꽃이 말했다.
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 잘못이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만큼 바보였어. 부디 행복하게 지내. 그 유리덮개는 조용히 치워두고 이젠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나는 그렇게 감기에 잘 걸리지는 않아. 시원한 밤바람이 내게 올 거야. 난 한 송이 꽃이야.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는 견뎌내야지. 나비는 참 아름다운 것 같더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있을 거고. 커다란 짐승들이 온데도 난 겁날 게 없어. 나한텐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녀는 순진하게 가시네개를 내보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렇게 꾸물거리지 마. 자꾸 마음이 쓰여. 벌써 떠나기로 결심했잖아. 어서 가. 꽃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도 오만한 꽃이었다. 그의 별은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과 같은 구역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그 별들을 방문하여 일자리도 찾아보고 견문도 넓히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주홍빛 청과 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위엄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민이 하나 오는도다. 왕은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한 번도 나를 알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왕들에게는 세계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에겐 모든 사람이 다 신민이다. 짐이 그대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드디어 어떤 사람에게 왕 노릇을 하게 된 게 아주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눈을 들어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별은 화려한 담비 가죽 망토로 온통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고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어전에서 하품을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군주가 말하였다. 짐은 그대에게 일을 그만오라. 저는 하품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모르고 대답했다. 먼 길을 여행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럼 하품을 명하노라. 왕이 말했다. 여러 해 전부터 하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짐에게 하품은 신기한 것이로다. 자, 다시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그러시니 겁이 납니다. 이젠 하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는 말했다. 흠흠.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은 그대에게 명하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짐은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대답하며 담비망토 한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올렸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놀랐다. 그 별은 아주 작았다. 이 왕은 대체 무얼 다스린단 말인가? 전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짐은 그대에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은 서둘러 말했다. 전하께선 무얼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조심스럽게 자기 별과 그리고 다른 모든 행성과 항성을 가리켰다. 저걸 전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것 전부를.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별들이 전하께 복종합니까? 물론이다. 왕이 말했다. 별들은 즉시 복종하느니라.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아니하노라. 그만한 권력에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내가 만일 그런 권력을 가졌다면 의자를 끌어당길 필요도 없이 하루에 44번이나 아니 72번이라도 아니 100번이라도 아니 200번이라도 해넘이를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버려두고 온 작은 별이 마음속에 떠올라 그는 조금 슬퍼졌으므로 용기를 내어 왕의 은총을 빌었다. 저는 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짐이 만일 어느 장군에게 이곳 저곳으로 나비처럼 날아다니라든지 비극을 한 편 쓰라든지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하여 그 장군이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짐과 장군 가운데 누가 잘못이겠는가? 전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렇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왕은 계속 말했다.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의 근거를 두는 법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에게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리라.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짐의 명령이 지당하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제가 부탁한 해넘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는 그걸 다시 일깨웠다. 너는 해넘이를 보게 되리라. 짐은 그것을 명령하겠노라. 그러나 짐의 통치술에 따라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어린 왕자는 캐물었다.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들추며 대답했다. 그것은 오늘 저녁,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되리라. 그때 너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가를 알게 되리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되어서 서운했다. 그는 벌써 좀 지루해졌다.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는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말라. 왕이 대답했다. 그는 신민을 갖게 된 게 아주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떠나지 말라. 짐은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노라.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 하지만 재판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아직 모른다. 짐은 아직까지 짐의 왕국을 돌아본 적이 없노라. 짐은 매우 늙었고 수레를 놓을 자리도 없고 걷자니 피곤하고. 왕이 말했다. 하지만 전 벌써 다 보았어요.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는 방금 몸을 기울여 그 별의 다른 편을 힐끗 보았던 것이다. 저쪽에도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대 자신을 재판하라. 왕이 대답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제 자신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내가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 데서나 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말했다. 왕은 말했다. 짐의 별 어디인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게 확실하다. 밤이면 쥐 소리가 들리노라. 너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으니라. 이따금 그 쥐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노라. 그러면 쥐의 생명은 너의 재판에 달려있노라. 그러니 그때마다 너는 득사를 내려 그 쥐를 아끼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준비를 다 끝냈지만 늙은 군주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전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복종되길 원하신다면 제게 지당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1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론 조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만.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어린 왕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한숨을 쉬며 별을 떠났다.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그때 서둘러 소리를 질렀다. 위험이 가득 서려 있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